우리가 이제 그 성을 발견하는 것이 가장 아마 이 시대에는 되게 중요한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AI 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에 아마 모든 것이 아마 가장 작고 작은 이 시대로 아마 제로로 수렴해가는, 그러니까 점으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제로로 수렴한다는 입장에서 모든 걸 한번 이제 그 제로로 한번 나눠본다, 쪼개본다고 하면은 그게 그냥 어떠한 사물도 아무리 적은 것도 제로로 이렇게 받침해보면 이런 것도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우주가 되죠. 이거 하나도. 사실은 이런 것, 우리 핸드폰 같은 것 자체도 그런 산물인 것 같아. 이렇게 사실 옛날 같으면 이런 게 엄청 큰 건물에다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큰 건물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이렇게 적은 데 속에 다 들어가죠. 그와 같은 이제 현상들이 아마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어려웠던 점이 쪼개고 쪼개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학자들이 좀 어려워하는 주제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찾는 그런 과정에 이제 그 과학자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뭔가 위대하다, 그 뭐라고 이름 붙이기는 못하니까 그냥 그 영어 표현으로는 something great다, 뭔가 위대한 점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까지 했어요. 이름은 그냥 붙인 거야. 그냥 이름이 아니잖아요. something great라는 거 이름도 아닌데 뭔가 있긴 있어. 이런 표현 같아. 뭔가 있긴 있는데 그럼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과학자들이 찾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발효하는 입장에서 계속 쪼개는 그런 입장 하다 보니까 그걸 갖다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성이구나 하는 것은, 성에 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제 그 다른 데와 차별하다면 차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만의 이제 그런 성의 발견은 제2의 천지 창조와 같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할 정도로 우리가 성을 모르진 않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다가 그 19세기에 그 어떤 분이 있었냐면 후천 세계에 하는 정력을 하시는 그 김이부 선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김이부 선생이 앞으로 시대에 좋아지면은 이제 그 24절기 이름을 바꿔요. 이제 지금까지 쓰는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봄과 같은 상충 기후가 되는 뭐 이런 시대를 얘기하면서 이제 절기 자체를 딱 바꾸는데, 그 평화를 위해서 화평하다는 평화를 한 12개 정도로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의미 있는 게 제일 마지막을 성품 성자에다가 화라자를 썼어요. 성화다.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를 이제 말한 게 아니겠나 싶어요. 성화, 그러니까 성으로 화한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성으로 화한다는 게 우리가 이제 육성으로 모든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육성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없고 이 육성을 또 통첩하는 이런 식으로까지 한다면은 그 의미가 이제 우리 하는 것 속에 과거나 미래 이런 것들이 다 이 순간에 딱 들어오는 이제 그런 시점의 그 얘기라고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가 아마 가장 누구나 올 수 없는, 그렇지만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들이 딱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보다 더 행복한 시간이 있겠느냐. 아까 말씀이 우리가 행복 그러셨는데 뭐 따로 뭐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이런 자리에 모여서 그와 같이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이, 그러면 성이 뭐냐라고 하는 인식은 언제 이렇게 생각해봐도 그냥 생각으로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그 성이다. 우리의 나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담론 가지고 딱 해보면은 그게 성이고, 또 성은
우주 만물 일체가 또 그 성으로 이제 표현이 또 되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이제 물성으로 이제 표현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본질적 마음의 본질로 할 때는 이제 그 심성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하면 할수록 육성이라는 차원에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그걸 하면 할수록 이게 이제 만물 만사 속에 그게 이제 안 들어간 게 없잖아요. 성품이라는 건 다 있으니까, 그런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작은 거 하나, 우리가 이제 오늘 차를 이런 이제 새로운 형태의 차인데,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느끼고 하면서, 이것이 결국은 우리 자신이구나, 우리 자신의 표현이 밖에서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나다라고 이렇게 인식하기가, 이거는 그 컵에 들어있는 하나의 차에 불과하지, 이게 왜 어떻게 나냐, 나를 마신다, 내가 나를 마신다 하는 이런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막 그렇게 느끼도록 이렇게 계속 진화하는 그런 작업이고, 다른 분들도 이와 같이 이제 그 하도록 하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리가 안 되고 전체로 하나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차원이, 저는 이제 그 명상이라는 주제로 얘기할 때도 우리가 보는 거, 듣는 거, 이렇게 맛보고 하는 우리 그 육체 이제 오감, 육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다 이제 결부가 되는 그런 조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보는 것도 그런 상품으로 볼 때는 이제 보아지는 것 자체가 나고, 들리는 이것이 그대로 또 나고, 또 맛보고, 또 그 향기 맡고, 또 느끼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다 하면은 나 아닌 게 사실 없죠. 우리의 나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도 우리의 나고, 또 떨어져 있어도 또 우리의 나고, 이렇게 다 항상 우리가 이제 항상 함께 한다. 그 성경에 보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그분이 항상 함께 한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임마누엘 된 상태가 다들 즐거워하잖아요. 또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것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신관이 좀 보면 보편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사람을 다 담기에는 그 신이라는 이름 자체도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틀에서 이제 우리가 성으로 하고, 그러면 성을 가지고 할 때는 또 이런 양자과학 시대는 전부 다 통하는, 아까 이제 표현한 something great가 그대로 우리가 성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보내는 것들도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정력의 김일부 선생이 성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되게 그 흥미로운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를 마셨더니 내가 긴장해서 그런지 차를 마시면 몸에서 열이 그냥 쫙 올라옵니다. 이 차가 상당히 오빠가 우리 정 원장이 말씀하실 때 이 차가 곧 이 마시는 게 곧 우리가 내가 나를 마신다, 우리가 우리를 마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미인지 몰라도 아주 차가 좋은 것 같고, 또 차에 대한 맛이 또 새로운 느낌도 듭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통 발효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긴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얘기할 때 보면, 사람 이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그 늙어간 것이 아니고 익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발효돼 가는 과정을 갖다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걸 이제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정말 이 발효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렇게 발효돼 가는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이제 쉽게 하면은 창진한했던 그 과정 아니었다, 단계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담론을 통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쉽게 그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까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해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담론할 때 나의 존재는 무엇이며 또 행복은 무엇인가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자연이 우리 인간의 일부라는 것을 또 느끼면서 더욱더 자유스러웠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원장님께서 카톡을 통해서 우리 몸은 만유만사와 연결된 우주심이고 의식태라고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굉장히 우주심, 만유만사 막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 이제 들을 때는 거창한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보면은 몸과 마음이 거기에 다 이렇게 겹치면은 그렇게 된다 그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가까이 와 닿는 것 같으면서 참 그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육성을 이렇게 배우고 말할 때 육성이 뭐 참 그것도 역시나 굉장히 거창하게도 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다 이 살아가는 것이 다 육성이고 다 그걸 거쳐야지만 되는 건데 우리가 그대로 육성대로 잘 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담론을 통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또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융복합 하는데 융복합 시대에는 또 우리가 개체해서 전체로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강의를 듣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융복합 시대로 가는 어찌됐건 길목이고 그러게 위함이라 생각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진짜 공동체의 시작인 김장을 함으로 인해서 그때 힘은 들으셨지만은 굉장히 그때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기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공동체 하지만은 뭔가 그렇게 하면은 그냥 어디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어우러 사는 것을 공동체라고 되게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날 김장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것이 이것이 공동체지. 먹는 거 같이 담아갖고 같이 놀아 먹고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 볼 때 굉장히 기쁘고 좋았었어요. 그리고 그때들 하시면서 참 웃음도 많았고 너무 즐거웠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교육하기 위한 또 시작인 우리가 또 그것도 일환으로 이제 행동으로 하는구나 싶어갖고 저는 굉장히 그것도 기분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의 속에 있는 것도 내놓고 또 뭐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참 어려운 입문을 했지만은 이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하나하나 일깨워서 정체성 있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단한 발걸음이고 대단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오늘도 차에 탔을 때 한 주간이었는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서 참 오랜만이라고 그렇게 인사가 되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다렸다는 거죠, 마음으로. 그랬다 만나니까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 기쁘고 반갑고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한 발자 한 발자 실제 뭐 크게는 나타나는 거 안 같지만은 지금 하나하나 차 한 잔이라든지 뭐 밥을 해 먹는다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거기에 가는 걸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좋았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이 공부 시간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자학에서 관측이란 말이 있죠. 그 대상에 대한 관측. 근데 그 관측이란 용어는
밑으로 우로 또는 좌로 우로 중에서 가운데 용어예요. 가운데 용어. 무슨 말이냐면 그 밑으로 보면은 관측 이전에는 관찰, 통찰이에요. 통찰. 또 통찰 이전에는 그거를 이제 이해라고 하는 말은 그 관측 이후에 써야 할 용어인지 그 전에 써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해도 있지만 통찰. 그 다음에 통찰을 하려면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 뭘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문제의식을. 네. 반드시.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려면 부정을 해야 돼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이란달지 질서란달지 전통이란달지 그거를 부정하지 않으면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없어. 그렇죠. 예. 즉 부정과 의심이야. 의심. 이 부정하고 의심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그 접근을 통찰에 대한 접근을 할 수가 없어. 그 순서가 그래.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관측이란 말이 언어가 이 실제로 활용되기까지는 이 지금까지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겪지 않고는 그 관측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 하진 않아. 그러니 관측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곧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부정했고 의심했고 거기에 대한 통찰을 했고 자성한다 할지 통찰을 했고 비로소 내가 거기에 대한 뭔가 이제 뭔가 그 관측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비로소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그 다음에 이해가 나옵니다. 이해. 관측도 안 해요. 예, 이해. 이해가 나오고 기획이 나와요. 기획. 반드시 기획이 나와. 기획이 나와야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비로소. 거의 이제 물리학적으로 보면 전부 이게 이제 파동이었는데 관측을 하다 보니까 입자로 변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이제 나오게 돼요. 실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데카르트 말을 빌리면 생각을 하니까 비로소 내가 이런 인간을 내가 생각을 하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야. 내가 사람인 걸 존재하는 거야. 비로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그 중간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실상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아까 그런 과정을 겪어서 구체적으로 통찰하고 관측하고 기획했을 때 비로소 행동을 옮겨지는 거야. 현실로. 어느 하나도. 뭐 집을 하나 지은다 할지 뭐 기획을 한다 할지 전부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관측이라는 말이 양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다.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데. 현대뿐만 아니죠. 과거에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양자학에서 가장 핵심이 관측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상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관측을 해야만 대상이 변해. 말하자면 이거의 관심으로 가져야 관심이란 그 밑에는 관심이죠. 관측. 그래야 이거 안 된다. 이거 좀 변해야 되겠다. 이거 좀 고쳐야겠다. 이제 집을 지은 사람한테 저기 그 건축업자한테 이걸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인이. 그래 관측을 해서 기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바꾸는 거야.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문학도 그렇고 자연과학도 그렇고. 그래서 관측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내 관측을 하는 데서 가장 내가 2단계는 내가 기초 단계다. 내가 처음 단계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체들이 모였잖아요. 이렇게
각각 개체들이, 응? 그리고 과거에 뭐 지금까지 했던 업적, 그러니까 나눴던 정, 뭐 그런 쌓인 뭐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로 서로 얘기하고 오고 하고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이것은 어떤 그 발효 식품을 보면 각각의 그 재료야. 재료. 예. 재료를 이제 이 그릇에 담궈지는 그 상태야. 이게 그 재료가 딱 들어가서 서로 분해를 해야 돼. 분해를. 유기물이 속에 유기물을 미생물이 역할을 하는데, 미생물 속의 효소가 이제 분해를 하잖아요. 분해를 해. 이제 식품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앉아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분해하려 하는 작업이야. 분해하고자 하는 작업.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회사를 설립했다든지, 무슨 학업을 한다든지, 학문을 한다든지, 예술을 한다든지, 교육, 각각 주제를 가지고 그 모여서 이제 이렇게 서로 공유하고 할 때 먼저 분석하고 분해하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먼저 각자의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분해를 해. 그때는 너 나가 존재할 수가 없어. 다 그 안에 틀에다가 분해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분해를 해서 각자가 없어진 거 아니야. 공동의 가치관이랄까? 공동의 화두랄까? 이제 그것만 남는 거 아니야.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됐으면 그거 끝나는 거 아니잖아. 뭔가 거기서 뭔가를 도출해야 되나. 합의 도출해야 되나. 그게 생성이지. 창조. 개혁이고. 새로운 발전이고. 뭐 이제 우리 종교학적으로 보면 거듭남이고 부활이고 이제 그런 개념이죠. 각자 이제 장르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창진환이라고 하는 말을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각도에서 모든 것은 행동에 있어서는, 운동에 있어서는 그 실체들이 모여서 어떤 운동을 한다 할 때, 합의해서 운동한다 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창진환이라는, 즉 이제 그 창진환의 말은 광의적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가 광의적 의미, 거시적 의미고, 거기에 이제 미시적, 협의적 의미는 물리화학이라고 그랬죠. 물리화학. 그 거시적, 미시적 또는 협의적, 광의적 의미의 그러한 창진환, 물리화학, 그걸 한마디로 발효 반응이다. 따라서 발효 우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처음에 했을 때 그걸 다 토탈을 개념으로 한꺼번에 단어를 말하자니까 이제 발효 우주다, 발효 반응이라 말을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썼죠. 이제 그 근거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근거가. 그러니까 운동하는데, 모든 운동을 하는데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뭐 명상이든지 종교 활동이든지 산업 활동이든지 학문이든지 예술이든지 어느 거 하나도, 자연과학이든지 어느 거 하나도 이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미시적, 거시적 이 법칙. 그 틀에 의해서만 이 운동을 하게 돼 있다. 이 거시적, 미시적 이 과정을 겪어서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발효 반응이다.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정의를 했죠. 이제 우리 참고로 이제 시청자들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이제 공유하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가 했고, 우리가 이 우주의 자연의 일부였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인식해 왔는데, 지난주 우리 담론에서 우리가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자연이 우리의 일부다. 그 말은 그때도 한 것 같은데, 그 과거의 중세기 이전의 의식으로는, 인류 의식으로는 천동설이 주화두였다. 천동설. 그런데 중세기 우리 인류 의식 이후에는
이부터는 지동설이 화두했다. 그게 반전됐다. 그런 의미와도 같다. 그때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과연 이 지동설, 천동설만큼 더 어떻게 하면 심각한 얘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말을 또 정 선생님이 보태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반전하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지금까지 역사 의식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인간이 뭐 개체 짧은 데다가 질량도 아주 작은 데다가 또 시간적으로도 길어봐야 뭐 100년 내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디로 보나 어디로 비교해보나 자연의 우리가 일부지, 어떻게 자연이, 이 거대한 자연이 이 우리 인간이 이 모든 자연이 우리 인간의 일부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식으로는 안 맞는 거죠. 그건 뭐가 같은 거니? 고전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학으로 패러다임을 바꾼 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 천재 물리학자 같은 아인슈타인도 그 결국은 그 수용을 못하고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고전 물리학은 어떻게 보면 고집하신 거예요. 현대 물리학을 자기는 양자학을 그 수용을 못하신 거예요. 어떻게 관측하면 거기 있느냐? 전부 달을 관측했을 때만 달이 있느냐? 그러면 관측을 안 하면 원래 달이 없었냐? 그 전에는 없었냐? 그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고전 그런 사고 방식의 과학은 이제는 오늘날 와서는 그건 이제 안 통한 거죠. 예. 이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내가 순서에 쫓아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좀 하고 싶습니다. 쫓아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통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무슨 말이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있고, 그 위에 또 사회가 있고 자연이 있고, 연결된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성경에도 그런 얘기했죠.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천상천하 유아 독점. 불교에 오지만 유일하게 내가 있어야 천상천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내가 없는데 뭐를 선을 한다, 참선을 한다, 뭐 불공을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또는 뭐 자선을 한다, 정치를 한다, 경제를 한다, 예술을 한다. 그 모든 것은 그런 모든 운동관계예요. 운동. 에너지. 실체란 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예요. 뭐 선을 한다, 무엇을 한다. 전부 내가 있고 나서 얘기해요. 행복을 추구한다, 무엇을 가족을 꾸린다, 그 다음 내가 존재하고 나서 그 다음 얘기예요. 순서가 뭐가 먼저냐 나중이냐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야. 나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구냐. 지금까지는 그 철학적인 문제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고, 안 되니까 종교적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거든요. 궁극적인 문제를. 그래서 그나마 종교의 화두로 문제를 우리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갔냐,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그 나름대로 제시를 해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성현들의 그 피눈물 난 목숨 건 그 노력에 의해서 그분들이 궁극적인 우리 가치관을 정립해 온 겁니다. 우리가 그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꼭 물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과거에는 그 개체로 나를 봤거든. 개체로. 개체로 나는 누구냐? 개체로 보면서 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자연 대상에 대해서. 또 누가 말씀하신 그 개체가 어떤 길을 가면 구원을 한다, 영겁을 한다, 영원히 산다. 그 개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여기 온 거예요.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그런데 이 과학시대에서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이제 총체적으로 그걸 종합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시대에 와 있더라 거지. 나는 내가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발견했던 과연 나는 누구냐? 하나님에서 왔다? 공격시색, 색적시공 이런 개념으로 내가 여기 왔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왔는데 그거보다 구체적으로 그 마음만 갖고는 내가 만족을 못해. 과학시대에. 또 분석하고 아까 되어 있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측을 분석하고 의문을 갖고 이해하고 이렇게 계속 보니까 이 시대 앞으로 나의 모습, 나의 형상은 그 어떤 부분적인만 갖고는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총체적이더라고요. 총체적인 나, 전체적인 나, 존재.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자연 만물 우주와 그리고 나와 역사, 문화, 문명 이걸 같이 엮어서 가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문화, 문명 속에는 각 종교도 다 들어있고 과학도 들어있고 교육도 들어있고 예술도 들어있고 뭐 다양한 다 들어있는 그런 인문, 자연과학적인 즉 문화, 문명적인 그러한 나더라고요. 그것을 그러한 나를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니까 나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나는 누구냐? 결국은 내 형상이라 나 존재가 육신과 정신으로 둘이 나뉘었더라고요. 물성과 심성으로 둘이 나뉘었어요. 그러한 나더라고요. 그 이상도 구야 나뉘어. 그까지는 누구든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 그까지는. 나는 물성과 심성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물성은 물리학적인 개념에서 물성은 물성대로, 심성은 심성대로 거기에 이제 딱 나누어서 이거 하다 보니까 인문학이 따로 있고, 자연과학이 따로 있고, 종교가 따로 있고, 그게 각각 따로 있는 거야. 내가 쪼개서 있는 거야. 각각.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그런 존재가 나는 아니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의 그 안에 이 내 속에 나는 물성과 심성의 이 속에는 이 나의 형상은 그럼 그걸 뭐냐 하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화두를 가지고 계속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야. 과학, 종합과학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를 검토하고 작업할 때 분석할 때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분석할 때 우선 물성과 심성을 가지고 논해야지 그 외에는 이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럼 나의 물성은 어디지? 무엇이지? 분석해 보니까 과학이 다 증명을 해놨어. 우리 인류 선조들이 선각자들이 다 분석을 해놨어. 내가 알 필요가 없어. 이미 분석을 해. 나가 관측만 하면 돼. 관찰만 하면 돼. 했더니 뭐냐? 이거는 전부 물성으로 되어 있는데 물리학적 물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부처님 말대로 연결돼 있어. 이 만물과 연결돼 있어. 우주 만물과 연결돼 있어. 하나도 단절될 수가 없어. 이 순간까지. 우리가 호흡하는 거 호흡 안 하면 바로 죽어 나는. 이것도 이 만물과 자연과 이치와 연결돼 있어. 먹지 않으면 죽어. 물도 먹어야 되고 식품도 먹어야 돼. 이거 다 자연과 연결돼 있어. 이게 몸이 따뜻하지 않으면 죽어. 36도 5도를 유지해야 돼. 이것도 다 자연의 온도와 연결돼 있어. 어느 거 하나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게 없어.
이 자연과 이 육신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데 거의 그 육신의 거의 한마디로 뭐로 되느냐라고까지 보니까 원소로 해야 됐더라고요. 원소. 이제 그 이전에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할 때 생물의 기본 단위가 뭐 세포잖아요. 이제 세포를 분석해 보니까 그 원소예요. 원소를 분석해 보니까 그 속에 뭐야? 핵이 들어있고 그 주위에 양성자, 응? 가 들어있고 전자가 들어있고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 모든 것 원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의 최첨단에 지금까지 이제 뉴턴의 만유 원력에 의한 법칙에 의해서만 돌아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각도로 돌아가. 예. 그게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까지 온 거죠. 이제 앞으로 또 새로운 이제 학문이 또 나오면 또 뭐 쿼크란달지 힉스란달지 그것도 원리가 또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양자학이 그래도 보편적으로 우리 생활을 이제 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육신의 조상은 말하자면 우리 육신의 조상은 원소야. 네. 그 원소의 그거이 바로 점이야. 그 놀란 것은 이때의 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소의 점은 수만 가지 수억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물질을 다 포함한 점. 이게 이 점이 놀란 거예요. 점이 알리니까 폭발해서 우주가 됐다는 거 누구 모르는 사람 없다고요. 그런데 점과 우주의 질량의 값이 같고 그 권리가 같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그 법칙이 새로운 점이 우주로 폭발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법칙을 엮고 있다고요. 그 어떻게 보면 중력만큼이나 이상으로 중요하다고요. 예, 중요한 것은 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 해석이 중요해요. 제 해석은 바로 창조입니다. 가치를 재창조한다? 재정립한다? 그건 이 창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법칙이 아니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리 선배 과학자들이 점에서 우주로 팽창했다는 그걸 발견 안 했으면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죠. 첫째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발견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재해석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또 창조예요. 왜 중요하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컵하고 주전자에도 다르잖아. 질량이 달라. 같은 물질이라도. 그런데 그 값이 같다? 그리고 그 권리도 같다? 점에서 과연 우주가 팽창했냐? 우주의 모든 것들, 우리 마음 모든 것들 점에서 과연 팽창했냐? 이걸 인정을 하니까,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논증을 해놨으니까 하는 얘기야. 안 했으면 그건 말도 안 돼. 어거이 소리지. 어거이 소리. 따라서 이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의 점도 되지만 그 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우주를 다 분해시켜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그 0점 시점 0점 왜? 그 시점까지의 점이야. 거기 세계 들어가면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 불생불멸이야. 그 세계는. 점도 아니고 우주도 아니야. 그 세계는. 이미 하나로 엮여있는 그 통일된 그 가치, 그 권리
하나됨.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의 점으로 하나의 일단 점으로 현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점으로 그 모든 가치와 법칙과 질량의 값과 권리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점으로 엮어져서 그리고 그 점이 때가 되니까 빅뱅한 겁니다.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단순히 빅뱅에서 출발한 137억 년인데 점까지 모여지는 응집되는 거기까지 오는 시 공간의 그 노력이란달지 그 가치는 무한대야. 137억 년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눈으로 보는 수학적인 그거의 137억 년이지 그 전에 점까지 만들어지는 응집된 질량의 모아지까지의 그 시간은 137억 년. 137억 년 왜 만 배가 됐는지 그건 모르지. 그런데 바로 그 점은 뭐로 돼 있냐? 심성과 물성으로 돼 있다고요. 이게 놀란 거예요. 그걸 뭐로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그 표준이 인간이다고요. 그 표준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점으로 심신 우주 만물 심신 그것의 결과물인 마지막 우리 그 열매 우리 인간 심신 이걸 보면 그거의 만물이 깎아 우리가 우주성이라고 그랬죠. 우주성 우주심 예 우주 심심이라 그 말이야. 우주의 저게 어머니 부모 조상인 점이 우주 심신이 아니면 그 우주 되겠어? 무슨 말이야 가요? 독립된 게 아니야. 연결돼 있잖아. 네. 그 창조의 과정에서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란 말을 거기서 쓴 거예요. 표준이란 말 쓸 수가 없어. 우리 인간이 아니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야. 처음이요 마지막 표준이다 그 말이야. 우리 인간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간만이 그 표준이야. 그 인간들 속에서 뭐는 이제 뭐 철학자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무슨 예술가 나오고 뭐 천재도 나오고 왔다 갔다 하고 나오죠. 어? 그건 개체적으로 보면 천재고 뭐 성각자고 뭐 도인이고 뭐 깨달은 자고 구원자고 하지 전체로 보면 다 똑같아요. 평등해요. 한 생명체예요. 왜 따로 나눠? 그 분별하는 게 지금까지 우리 가치관이라 봐. 지금까지 가치관. 이런 것 가지고 나의 표준을 삼으면 안 돼요. 저는. 이 전체의 이 모습의 표준 나는 뭐로? 또 그것도 막연한 얘기야. 그것까지는 막연한 얘기. 그 증거를 그 실체를 그 본질을 그 실상인 그 형상이 바로 성이더라고요. 그 실상의 구체적인 한마디 그 단어가 있으면 좋죠. 좋아요. 나름대로 많이 우리가 찾았잖아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찾은 거예요. 뭐가 공통적인 실체냐? 공통적인.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발견만 했을 뿐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거예요. 우리가 이때 와서 우리가 누군가를 찾다 보니까 그 실체를 찾다 보니까 이미 만들어진 걸 우리가 발견한 것 뿐이야.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그 개체적인 개념에서 융복합적인 성으로 그 성은 물성과 심성. 그 물성은 이 모든 것들의 현상, 심성은 이 모든 본질의 그 응축된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그 실체가 개체와 전체의 그 융합된 그 성의 심신이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 방향을 가지고 뭐 활동을 해야 되냐. 이제 뭔가 행복을 찾아가야 되잖아. 소위 말해서 행복을. 이제 행복을 찾아가려니까 다양하게 필요해. 아름다운 예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야. 행복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희로애락 뭐 그런 것들 필요하지만 그것만 갖고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 편리가 중요해. 그래서 그의 지성과학이 또 지혜가 된 거야. 창조가 된 거야. 그런 걸 보니까 여기에 이제 이 업적이 이제
심신이라고 할 때 물성은 신은 자연과학에 해당되죠. 그 심은 인문과학에 해당되죠. 인문 자연과학. 그걸 또 확대하면 문명과 문화. 아주 문화와 문명. 인문학에서 문화. 자연과학에서 문명. 이거에 다 통합된 거예요. 하나 연결돼서. 이걸 이 역사를 꾸몄다가요. 그럼 이 역사를 꾸미지 않으면 우리는 뭐야? 우리 아무리 표준이라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가치가 있는 것은 그러한 심신의 표준도 되지만 그 표준에 의해서 역사를 문화 문명을 꾸렸다고 하는 겁니다.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 안에 종교도 세웠고 과학도 세웠고 예술도 세웠고 교육도 세웠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을 세운 거야. 그거의 문화 문명이 곧 한마디로 역사야. 그래서 역사를 빼면 우리도 없어. 물론 자연을 빼면 우리도 없어. 또 우리 없는데 자연 의미가 없어. 그 세 개가 그래서 인자역이야. 인간, 자연, 역사. 그게 삼위일체의 존재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운 시대는 융복합 시대니까 지금까지 분별된 그런 가치관의 용어만 가지고는 이제는 그 어렵다. 그래서 그걸 자꾸 통합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말 나와. 예. 참진화이란달지 무슨 그런 인자역이란달지 그런 말들을 자꾸 통합시켜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성에서 다 출발했다. 성으로서의 나의 존재. 성으로서 나의 존재. 얼마나 고마운 것은 그렇게 인류가 또 그렇게 꾸준히 나로부터 출발했다는 거. 나와 너와 함께 출발했다는 그 공통 분모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이란 것을 뭐랄까 이렇게 진화시킨 거야. 창준화시킨 거야. 예. 그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내가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 자매님 마무리. 그러면 우리는 자연의 일부다라는 말하고 우리가 자연이 우리의 일부다라는 말이 결국은 똑같은 참 말씀 잘했어요. 네. 아주 잘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반전을 시키려니까 그 말을 했죠. 네. 그러니까 점과 네. 자연과 네. 우주. 자연 우주와 인간. 그런데 이제 그 점과 자연은 같이 묶어주고 자연과 인간과 역사는 같은 값의 네. 원리 일체다. 이렇게 우리 해야 가장 완전한 해석이 됩니다. 네. 너무나 참 이제 결론이 언제가 다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딱 오늘 결론을 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색직시공 공직색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부터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은 아주 간단해요. 현상, 이 색이라고 하는 현상은 그 자체는 본질이다. 무다. 없습니다. 없는 것, 또 없는 것이다. 그 이제 저 들어가면 이제 그 반야신경들은 그 말 나오잖아요. 네. 없는 것도 없는 것이다. 예, 거기까지가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 무한이다. 네. 무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없는. 무한대. 그걸 말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 자체를 가지고 아예 없다. 그 무랑은 없는 문제 아니야? 한이란 것은 한계가 없다 그 말이야. 한계가 없다. 무한수다. 무한이다. 없는 것도 없는 것이다. 하는 말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참고로 알 거는 그 하나로 가지고 하면 말이 옳아요. 그럼 반드시 그럼 상대가 있어. 그러면 무 하나 자체로 진리로 끝나야 돼. 그런데 그 상대적인 게 뭐냐? 색이란 거 있어. 공이라는 것은 색이 없으면 이 공은 없어.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히 뭐냐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무한히 있는 존재는 무한히 있는 색은 무한히 있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색이에요. 어느 일부분 가지고 얻어진 것은 그 색은 하나 또는 일부분 가지고 얻어진 색이고 무한히 영원히 없음과 같은 무한한 것으로부터 얻어진 색이래야 무한한 색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성립이 안 돼. 그 말 자체도 그렇고 논리로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물리적으로 그렇고 예, 철학적으로 그렇고 모든 면에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건 1시간 정도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우선 개념을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게 분석에 들어가면 마음과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하고 딱 들어와요. 그 들어와. 그걸 나한테는 뭐냐면 나한테는 육신과 마음, 심신을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부 내 심신으로부터 나타난 그러한 현상들이에요. 전 법칙들이야. 법칙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 천상천하 유아 독재냐 이 모든 법칙들은 나로부터 세워지고 성립되고 존립한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과 육신의 전부 거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뭐냐면 그 모든 것 불교에서 말하는 모든 것 또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 전부가 그 종교적인 거 아니야? 그것은 뭐 한마디로 영성에서 다 파급된 거예요. 영성에서. 영성을 빼보는 종교의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그 영성은 뭐냐면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할 건데 이제 파동 있잖아. 중첩 그리고 통첩 해나가는데 이거는 영성만 가지고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존립했었는지 몰라. 천만에 과거도 안 돼. 이 영성은 반드시 이성 또 영성과 이성은 반드시 지성 지성과 영성과 이성은 반드시 감성 감성과 지성과 영성과 이 통성 이것은 뭐냐면 심성과 물성 이것들이 같이 파동을 일으켜요. 그 중첩을 일으킨다. 중첩 서로 연결돼 있어. 절대는 하나 가지고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자칫하면은 그 자기 종교의 그 법칙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뭘 내세우려고 그러거든. 그것만 주장하려고 그러거든. 그거 진리라고 생각하거든. 그 자체는 옳아. 100% 옳아요. 같은 종교라도 불교에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 얼마나 옳습니까? 하나 뺄 거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또 기독교 따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데 그것도 불교는 굉장히 미시적인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굉장히 거시적인 개념이에요. 그분이 하늘에서 하늘에 육신 계신 그 몸이 이 땅에 육신을 쓰고 현존하는 거예요. 현존. 그러니까 훨씬 어떻게 보면 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불교의 그 양반은 그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건 나로부터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깨달은 걸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태초에 나부터.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미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가장 높은 단계야. 미시적이지만 거의 가장 높은 단계야. 또 거의 가장 높은 단계냐면 근원적에서 왔기 때문에 가장 미시인 거야. 부릴 수가 없어. 말을 이제 자기 화학적이란달지 전통이란달지 문화란달지 그런 걸 비춰서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지 그 근원을 따지면 그 성경에 맞는 거 불교에 맞는 거의 이게 근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공부할 때 30년 전에 우리 그 공부할 때 우리 가슴에 노자가 있고 왼쪽에 팔에 석가가 있고 오른쪽에 예수가 있다. 그런 표현을 비유해 쓴 기억이 있어요. 예. 이분 세 중에 어느 한 분만 빼면 우리는 정신적으로 불구자단다. 이런 말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물성, 심성, 감성, 이제 지성, 영성, 통성, 이성 이것들이 동시에 중첩을 일으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 모든 이 존재가 천과 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 예.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합시다. 여기 마무리 지십시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